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소미아 폐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수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2일 자정이 지나면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대일 청구권 협정 문제, 징용 강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던 대법원의 그 징용 판결과 그것에 기초한 강제 집행, 그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대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과 사실 대응한 어떤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다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대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대일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 정부나 또는 한 국가의 국민과 다른 국가의 정부 사이에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중재 절차에 의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그 조약에 위반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중재 절차로 가서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받아서 해결하자고 수차 제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뭐 사법부의 판결이고 상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약의 위반에 대해서 중재재판소에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로 양국 간의 조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징용 강부에 대한 배상 판결이 거기서 구하고 있는 어떤 청구권 위반 문제가 침해 문제가 중재조약 대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중재재판소에 관할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뭐 중재재판 하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법리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약을 국제법상의 그 조약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총리가 일본에 갔을 때 뭐 대일 청구 협정을 위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미 위반을 하고 그 일본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문제를 전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를 지금 그 징용 광부들의 배상 청구권 판결 그거하고 동열해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경제상의 문제, 외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에 필요한 문제를 보복 조치로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가 폐기되는 경우에 이익을 볼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압박 무기로서 지소미아 폐기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어떤 정책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경제 분쟁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가? 그것에 보면은 사실은 그 타이밍에 비추어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의혹 문제,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 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비추어 보면은 그때쯤에 들고 나와서 강하게 치고 나온 걸로 봐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의혹, 비리 의혹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더 심하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북한과 어떤 분단 체제 하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25 전쟁이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또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그리고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의 김일성도 1960년대부터 대남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깨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정상적인 외교 관계나 또는 어떤 동맹 관계나 이런 것을 약화시키거나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 되면은 국제적인 혁명 역량이 강화돼서 북한이 남한을 무력 통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교시를 내려서 전 북한의 어떤 난파 공작원들이나 당 간부들에게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고,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달에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고위인사, 합참의장 등이 연이어 나서서 지소미아 개정 기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다시 말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완전히 발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들고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삼불 정책을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드 배치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삼불 정책을 내세웠는데 지금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 편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다다르는 동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내일 자정이 지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년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그 협정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미국에서 갑자기 10억 달러 좀 넘는 것을 지금 50억 달러로 거의 5배 정도 올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주둔비 협상을 할 때 1조 1천 몇백억, 1조 한 3천억인가요? 1조 2천 몇백억인가 그 정도 타결을 미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한국 정부와 사이 한 1,300억, 1,400억 정도 차이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많았죠. 근데 원래 그렇게 주둔비 협정이 체결되면 5년 유효한 것인데 작년에 그것을 1년으로 낮추고 금액을 또 한 1,몇백억 더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1조 3천억 정도 타결을 보고 5년으로 그냥 묶어놨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이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었는데 지소미아 작년 이맘때 징용 강부 배상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났을 그 타이밍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리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 바였고, 그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를 다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문제를 1년으로 제한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걸로 몰고 가는 걸 보면 정상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의 관계의 어떤 외교 관계 또는 군사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본과 사이에 북핵 문제에 관한 어떤 군사정보, 북핵과 ICBM 문제에 대해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중국 봉쇄 문제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로 미국이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동맹, 그렇게 취급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53년에 한국과 이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게 이 한미 군사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한국의 경제 및 안보는 사실 이 조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소련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뭐 위신이라고 할까요? 또는 경제적 발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초가 되었던 한미 동맹을 사실상 굉장히 균열이 가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에 영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으나 누구도 그 말을 믿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여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도 가도 좋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는 일개 여단을 뺀다고 뭐 보도가 났었고, 또 미국 쪽에서는 그건 오보다, 정정 기사를 내라는 식으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가 폐기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조치는 들어올 것이 거의 명백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지금 경영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내년에 일제히 국제신용평가 3사, S&P하고 그 다음에 뭐 무디스, 피치 같은 데서 한국의 기업들, 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대거 하향 조정될 것이 거의 틀림없고, 그 다음에 북한의 유엔 제재 조치 위반에서 했던 석탄 수출이나 또는 다른 밀무역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관여하고 또 한국의 은행들이 관련되는 것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미국에서 빡빡하게 나올 것이 거의 예상이 됩니다. 과연 지금 징용광부의 배상청구권 문제에서 시작된 그 파문이 일본과의 외교관계 파탄을 넘어서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을 이렇게 와해시키는 또는 위기에 빠뜨리는 것까지 밀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의도적으로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나가겠다, 그래서 중국 편에 서겠다고 하면은 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하게 이어지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과 대미 정책은 국제적인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 정부의 어떤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우리나라 위주로 주관적인 판단하에 문제를 점점 더 일으키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연말, 내년 초에 굉장히 파문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한미일 사이의 외교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피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제가 좀 시니컬해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진영의 주장을 무조건 앵무새처럼 옮기면서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지력과 지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 퇴진을 반대하고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자고 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보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시민을 인터뷰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제1의 공영방송인 KBS에서 한 것인데 그 시민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의 요체는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또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기소권과 공소권이 곧 동일한 용어인데 동일한 의미인데 그 의미도 모르고 마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시민이야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 더군다나 한국 제1의 공영방송인 KBS의 기자가 자막을 내보내면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중요한 국가의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명을 하는 시민도 그 수준이고 그것을 보도하는 제1 공영방송인 KBS의 기자도 그 수준이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소미아 폐기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또 유튜버 논객들과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무계획하고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인 대응 이런 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보다 많이 널리 전파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을 넘어서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진로나 경제, 사회에 깊고 넓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동안에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한미일 관계를 흔들림없이 다시 복원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